어디 가려고. 얘랑이 오지 않았었나? 예림이가 아는 것 같은데? 베에람 안 왔네? 주아 왔고, 인이 왔고, 현경이 왔고, 우진이 왔고, 호준이 아프다고 그랬지? 가은이 왔고, 은율이 왔고. 좀 할만했어? 숙제? 근데 생각보다 뭐 좀 많이 까먹었다 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 뭐 등비수열 공식이 좀 적용이 안 된다라거나 뭐 그런 거 있었으면은 진도 나가면서 차근차근 계속 보완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한번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을 좀 먼저 해볼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볼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5까지의 AK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근데 이게 AK가 등차 수열이란 말도 없는데 이거 이제 막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 수열이 등차 수열이란 말 있어야 돼, 그치? 그건 알고 있지? 근데 얘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하는 걸 배웠는데, 첫 번째는 등차 수열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이게 10이라고 해보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5 곱하기 A3 중앙을 잡아서 이게 10이다로 해석하는 걸 배웠어. 그치? 이렇게 하는 걸 배웠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은 만약에 A2 값이 뭐 2라고 이렇게 알려줬어. 뭐 1이라고 해볼까? 이렇게. 근데 A4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대. 전형적인 문제지. 그치?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그냥 어떻게 하지 하면서 뭐 이렇게 바꿔보고 할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건 이거였어. 결국에 합공식은, 등차수열 합공식은 뭐 곱하기 뭐다?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치?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인 건데, 이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2분의 첫 항 플러스 마지막 항이라고 배웠지만 굳이 그렇게만 갈 필요가 없다고. 그치? 이렇게 아이디어로 줬잖아. 이렇게 가는 거. 이 상황은 5가 되지만 얘를 다시 한번 쓰면은 2분의 둘째 항 플러스 뒤에서 둘째 항. 이렇게 지금 봐도 된다는 얘기야. 그치? 여기다 곱하기 5가 이렇게 들어간 게 10인 상황인 거니까 문제에서 A2는 1이라고 그랬지? A2가 1이면 따라서 A4가 얼마인지는 바로 계산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3인가? 이렇게 만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맞지? 얘랑 났어? 지난 시간에 30초까지 했었는데 혹시 좀 잘 안 됐던 거 없었어? 이런 거 좀 같이 해보고 싶다. 스매싱이 아니라 기출 리버스는 잘 풀려? 윤일이 어때? 스텝 2에서 좀 막히는 거 있어? 약간? 하나씩? 나한테 더 풀 문제집 추천해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 잘 해와야 돼. 평정에서 30초까지 했었는데 뭐 기출 정복하기나 이런 부분에서 질문이 없었을까? 7번 문제 우리 괜찮아? 원래 수업 때 7번 안 한 것 같은데? 그치? 안 풀려있네 근데?
하윤이 어때? 7번? 괜찮아? 응. 잠깐만. 저쪽으로 넘어가야 돼. 이적분 먼저 하고 오는 거니까. 2니 7번 괜찮았어? 같이 해볼까? 7번? 못 풀었어? 7번 문제는 한번 같이 해볼게. 지금 이거 살펴보면 공차가 0과 1 사이라는 조건이 있지. 그치? 이 조건이 달려있는데 잘 보면 5항이 자연수래. 5항이 자연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리고 지금 보면은 S8이 이게 3분의 68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에서 16항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보면은 뭐가 지금 결정적인 힌트냐면은 이 5항이 자연수라는 게 결정적인 힌트인 거야. 그치? 저거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갈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 그러면 S8을 보면은 A5랑 바로 연결이 안 되거든? 그치? 근데 이거 등차 수열이잖아. 등차 수열이니까 1항부터 8항까지 합이야. 그러니까 1항부터 8항까지 합에 이 중심은 어디에 있어? 짝수계니까 중심이 원래는 없지. 그치? 근데 우리가 부치작업을 하면은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지. 2로 나누면 되니까 4.5항이라고. A 4.5가 있고 요게 몇 개 있는 거냐면 8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요게 3분의 68인 거.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누기를 하면은 4로 나눠볼까? 4, 2, 8, 4, 1, 4, 4, 7, 28. 그러면 요만큼이 6분의 17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지. 그치? 그럼 결국에 구하라고 하는 게 5항이야. 5항인 거니까 5항은 4.5항에다가 플러스 몇 D? 2분의 1D. 이렇게 하면 된다. 처리할 수 있겠지. 그치? 4.5항이 뭔지 보면은 이게 6분의 17이야. 얘가 6분의 17. 그리고 여기 2분의 1D가 있는데 사실 이거 보면은 바로 떠올릴 수 있거든? 2분의 1D라고 하면은 2분의 1D는 0과 2분의 1 사이의 숫자잖아. 요렇게. 그치? 뭐밖에 안 될까? 이거 지금 자연수여야 돼. 헷갈리면 이거 통분 한번 해볼까? 통분하면은 6분의 17 플러스 3D야. 이게 지금 자연수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연수. 이렇게 얘기한 거. 그치? D 뭐밖에 안 돼? 이거 헷갈리면 이거 또 보지 마. 그냥 안 봐도 돼. 0과 1 사이에서 뭐밖에 안 돼? 17 플러스 3D가 지금 6의 배수해야 되잖아. 3분의 1밖에 안 되지. 그치? 3분의 1일 때 여기가 18이 돼서 6분의 18 하면 3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 이렇게. 여러분 이해됐어? 응.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 바로 D는 3분의 1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알 수 있다. 여기 안에 딱 들어간 상황 맞지? 이렇게 만들어졌지? D가 3분의 1이면 결국에 5항에 지금 이게 3이라고 하는 게 나온 거고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16항을 물어봤어. 16항 물어봤으면 또 1항까지 가지 말고 A16은 5항 플러스 11D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얘는 3 플러스 11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됐다. 그치? 확인하면 되겠어? 뭐 잘못 든 거 있어? 미적분. 맞아. 실수했네. 괜찮지? 여기까지? 첩보에 의하면 오늘만 좀 쉬자 하면서 이제 게임을 같이 하다가 막 이렇게 했다는 정보가 있었어. 오늘 하루 쉬자. 안 돼. 오늘만이면 오늘 내일 되고 끝이야. 박씨일 수도 있고.
아무튼 집중해서 해야 돼. 되게 의욕을 가지고 잘해보자라고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열심히 해보자 조금만. 내가 얘기했던 대로 의지를 습관으로 바꾸는 거 조금만 해보면 돼. 그거 같이 해서 결과 얻어볼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그 미니 인터스쿨 더 신청 많이 해줘. 지금 한 10명 정도 신청했는데 올 수 있는 사람들 더 오고, 인증하는 것도 오늘 이제 방법 알려줄게. 평균으로 합을 구하기. 여기 32쪽으로 넘어가자. 32쪽 갔는데 이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야. 지금 우리 연습했던 거지. 대칭인항의 평균으로 합을 구하고 계산을 한다. 그치? 그러면 양끝항의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인 두 항의 평균 곱하기 10인 거니까 이거 좀 전에 기출 문제 풀 때 연습했던 거지. 그래서 밑에서 6번째 줄쯤에 양끝항의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인 두 항의 평균 곱하기 10 이런 것만 한번 이렇게 좀 줄을 쳐놓으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확인해 놓으면 돼. 여기 봐보면 1, A1, A2 가서 AN, 여기가 2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 그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제에서 합이 24일 때를 계산해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 등차 수열인데. 그러면 두 개의 평균은 2분의 1 플러스 2지 곱하기 n 플러스 2를 이렇게 넣어주면 돼. n개고 여기 지금 항이 두 개 더 있으니까. 그치?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기다가 이 값이 24다 라고 하면은 쉽게 정답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치? 여기 예제 1번, 예제 2번 한번 해볼까? 잠깐 33쪽에 예제 1번, 예제 2번 접근해보고 된 사람들은 n제 인문하기도 같이 해볼게. 지금 현경이 그 등비수열 좀 극복했어? 아니면 좀 헷갈려? 대투까지는 다 했어. 됐어? 그 등비수열? 얘랑이 숙제 할만했어. 어려웠어? 이렇게 할만했어. 어려웠어? 스텝 좀 어려웠어? 그거 차근차근 다 할 수 있게끔 해볼게. 걱정하지 마. 우리 수토반이잖아. 수토반이면 월화 목금에 학원에 6시에 와가지고 풀면서 질문해도 돼. 해도 돼가 아니라 추천해. 네. 그렇게 하고 토요일에도 또 1시부터 5시까지 클린 시간 있으니까 뭐 오늘 아직 방학 못해서 확통 못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수원수도 지금 어려운 사람들 좀 많이 나와서 조금만 같이 고생해보자. 할 수 있어. 그 예제 1번은 풀긴 했다 하더라도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3항 더하기 7항이 12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여기 문제에서 1항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A1 플러스 2D, A1 플러스 6D 이렇게 해도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렇지만 우리 자꾸 이 관점 생각해보자는 얘기야. 이렇게 넓어지고 좁아지고 이 관점. 그치? 그렇게 본다 하면은 여기를 이렇게 쭉 바꿔버릴 수 있다고. A1 플러스 A9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그냥 바꾸고 나면은 얘가 10인 거잖아. 요게 5니까 따라서 이만큼이 7이다가 바로 계산이 되는 걸 알 수 있지. 이렇게. 맞지? 예제 이번에도 비슷한 관점을 적용해봐. 막 복잡하게 쓰지 말고 혹시 7항이 있으면 몇 항을 바로 찾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되지.
완전 잘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이 마무리만 같이 해볼게. 여기 예제 2번에 7항이 4야. 근데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6까지의 AK가 이게 96. 이걸 만족시킬 때 13항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러면은 이걸 봤을 때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원래 2분의 첫 항 플러스 마지막 항 곱하기 16이 96. 이런 건 이제 누구나 쓸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말고 여기 1 더하기 16 하면 17이지. 그치? 그러니까는 1항과 16항이 이렇게 있으면 1항이 있고 16항이 여기 있으면은 7항이 이쯤에 있다고 했을 때 A1, A16, A7이 있으면 여기 A 몇이 있겠어? 이렇게 대칭이면 이렇게 더한 것도 똑같아야 되거든? 뭐가 있을까 여기? 몇 항이야? 대답할 수 있잖아. 그렇지, 여기 10이라고. 10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지. 계산하는 거 이렇게. 그치? 10항이 있는 거. 그러니까 보자마자 10항을 바로 계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치? 계산을 해버리면 2분의 4 플러스 A10 이게 곱하기 16을 한 게 96이다. 이렇게 계산이 돼버리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 쭉 지우고 6 만들고 10이니까 A10은 8이다.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다. 그치? A10이 8인 거 구했으면 여기 3D는 4인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A7이 4고 A10이 8이잖아. A13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 3D는 4 해서 D는 3분의 4라고 따져도 되는데 사실은 문제에서 그냥 풀기 좋게 나와 있어. 여기 3칸 차이야. 여기도 3칸 차이야. 그치? 그러면 그냥 4 더하면 12가 정답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지. 이렇게 접근을 하면 돼. 그치? D가 3분의 4다. 이렇게 구해서 해도 되겠지만 문제에서 좀 의도를 하고 있잖아. 이렇게 만들어서 해보기를. 그치? 미니 모의고사 잘 안 풀렸던 것도 신경 쓰지 말고 아직 기출 리버스 스텝 1, 스텝 2에서 틀리고 있는 것도 너무 신경 쓰지 마. 그거 이제 잘 해내려고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2달 후에 멋진 모습을 좀 상상하면서 연습을 자꾸 해보자. 된 사람들은 9번, 10번도 조금 시간 줄게. 결석한 친구가 없을까요? 아, 네, 여기로 옮겨왔어요. 네네. 거의 다 했는데 9번 안 된 사람들이 있으면 9번도 같이 봐보자. 9번 보면은 1항 더하기 2항 더하기 3항이 5. 그러니까 문제 많이 풀려고 하기보다는 이 평정을 계속 반복해서 복습을 하는 게 좋겠어. 그래서 일단 관점을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드는 거를 좀 목표로 해보자. 이렇게 더한 게 13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K는 1에서부터 15까지의 AK 값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물어봤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 정보가 바로 나오거든? 3 곱하기 A2는 5라는 거 이해돼?
그치? 가운데 걸 중심으로 해서 양쪽. 여기도 마찬가지. 3 곱하기 A14는 13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한 번 더 쓰면은 A2는 3분의 5인 거고, 그 다음에 A14는 3분의 13인 거고. 이렇게 지금 식을 쓸 수 있겠다. 그치? 근데 문제에서 의도를 했네. 여기 보면은 15 더하면 16이지. 그치? 2랑 14 더해도 16이야. 그치? 그러니까 1항과 15항이 이렇게 있으면 2항과 14항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라고. 그치? 이렇게 더한 거나 이렇게 더한 거나 똑같다는 말 이해되지?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식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그냥 2분의 A2 플러스 A14를 한 거에다가 곱하기 하고 15를 해버리면 그게 이제 정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현경 이거 이해돼? 그래서 A2에 3분의 5 대입하고 3분의 13 대입하고 답 구하면 되는 거죠. 맞지? 예림이 좋아? 끄덕끄덕 좋아. 무진 됐어? 10번도 됐어? 네. 11번도 간단하니까 11번까지 한번 해봐. 이거는 할 수 있어야 돼. 이 문제 지금 못 풀고 있다 하더라도 얘를 한번 바꿔봐. 이 식이 어떻게 될지를 바꿔본 다음에는 여기 2항이 4라고 하는 걸 알려줬지. 그치? 그러면은 1항부터 1항, 2항 해서 AK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쭉 다 더한 게 얘라고. 그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이용할 이유는 없잖아. 이렇게 두 개를 더할 이유는 없다고. 왜냐? A2가 4라고 하는 거 알려줬으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정보를 이용한다고 하면은 여기다 2분의 하고 그 다음에 A2 플러스 A10, AK를 이렇게 쓸 수 있어야겠지. 이렇게 AK를 쓰고 여기다가 곱하기 한 다음에 K 플러스 1을 하면은 이 값이 100보다 작다. 이런 형태로 이제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그치? 근데 둘 다 있네? 둘 다 나와 있잖아. H2나 AK가. 둘 다 있으니까 여기 요 식은 이만큼이 4 더하기 6, 2로 나눴으니까 5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둘이 이렇게 약분해버리면 K는 19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됐지. 그치? 틀린 문제 다 표시해줘. 이거 복습할 수 있게 할게. 근데 A1의 값이 최대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래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 A2가 있고 그 바로 앞에 A1이 있을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 일단 공차는 A1에 그냥 이거 보지 말고 그냥 공차가 양수야 음수야? K는 3보다 커놨다 그랬어. 공차 양수야 음수야? 양수 커졌잖아. 그치? 공차 양수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지. 그러면 거꾸로 A2에서 A1으로 갈 때는 줄었을까? 증가했을까? 줄어들었겠지. 그치? 그러면 A1이 최대가 되려고 하면은 공차는 작을수록 좋아? 클수록 좋아? 작을수록 좋단 말이야. 그치? 여기에서 A2는 4에서 조금만 빼면 좋단 말이야. 조금만 빼면.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은 D가 가장 작을 때
라는 사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공차가 가장 작을 때. 근데 이것도 정해져 있잖아. A2는 4고 AK는 6인데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이 차이가 났어. 그치? 그러니까 A2가 여기 있고 AK가 6이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그치? 근데 K 값이 그러면 클수록 좋을까 작을수록 좋을까? 그것만 너희 힘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되거든. K가 클수록 좋을까 작을수록 좋을까? 어때? 주아 어떤 거 같아? K 값이 클수록 좋아. 왜냐면 그럴수록 예를 들어서 K가 100 정도로 해봐. 그러면 이만큼 점프하는데 이만큼 더 하는데 엄청나게 적게 더해져서 여기까지 간 거라고 이렇게. 그치? K 값이 클수록 좋다는 생각할 수 있지. 공차가 작아야 되는 거니까. 맞지? 그러면 K는 18일 때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 19보단 작다고 했으니까 18일 때라고 하는 거를 바로 파악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정답 나왔지? 문제에서 A1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 계산하면 되죠. 이게 18이라고 하는 걸 잡혔으니까 이렇게 잡힌 상황인 거니까 이렇게 둘이 더했어. 16D가 2인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그치? 그러면 D는 8분의 1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D가 8분의 1 따라서 여기서 8분의 1만큼 빠진 거니까 이렇게 8분의 1만큼 빠진 거니까 4 빼기 8분의 1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지. 그치? 요 문제는 4점 중반으로 돼 있잖아. 좀 어려웠던 문제는 맞아. 어려웠던 문제는 맞는데 그냥 복습 위주로 해줘. 힘을 못 풀어서도 괜찮으니까. 이거 내가 복습 테스트를 거의 비슷하게 낼 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풀 때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돼. 이렇게. 그치? 이 관점으로 보면 11번 문제가 되게 쉬워. 11번 문제 한 5년 전쯤에 기출문제인데 교육청에서 낸 문제거든.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지 조금만 생각해봐. 이런 문제 아예 못 풀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뭔가 생각할 거리가 생겼어. 11번. 됐어. 잘했죠. 오, 잘했다. 하윤이 됐어. 엄청 잘했어. 근데 SK를 바꿨을 때 SK를 어떻게 바꿀지를 한번 생각해. 여기 둘이 더한 게 마이너스 24로 돼 있다. 그러면은 중간값이 뭔지 알 수 있지. 그러니까 2 곱하기 AK-2로 바꿔도 된다는 거 이해돼? 이거를 그렇게 써보면은 K-2가 뭔지 알 수 있어. 이미 여기서 요거랑 요거 둘이 두 칸 차이인데 마이너스 24 더 했잖아. 그러면은 얘 중간값은 AK-2야. AK-2가 두 개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AK-2가 바로 나와. 그치? 이거 잘했어. 그러니까 안 된 사람들 한번 이렇게 같이 정리해보면 여기 이렇게 쓸 수 있거든? 11번 문제는 거의 두 줄 풀이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막 수칙부터 쓰려고 하지 말고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 여기 가족권에서 AK-3 플러스 그 다음에 AK-1 이게 마이너스 24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치? 근데 이거 요만큼을 2 곱하기 AK-2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이렇게
처리하고 나면은 AK-2가 마이너스 10이다. 지금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단 말이야. 맞지? 나 조건을 봤더니 SK는 K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해봤자 뭐가 안 나와. 그치? 그때는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건데 얘는 1항부터 K항까지 합이라는 의미거든? 맞지? 근데 여기 1항은 없는데 1항부터 이렇게 써볼까? 다시? 사실 시험 때 이렇게 쓰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2분의 A1 플러스 AK 평균에 곱하기 항의개수 몇 개야? K개. 그치? 이게 지금 K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여기 K-2가 있었어. 그러면 뭘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여기를 2분의 AK-2를 이렇게 쓰면 여기다 뭐 써야 될까? A 몇을 써야 될까? 3이라고. 그치? A3. 1K 있으면 2K-1, 3K-1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치? 이해는 하는데 아직 적용을 못하고 좀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는 조금만 더 노력해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지웠으니까 이 값이 지금 K인 상황이라고. 이렇게. 그치? 근데 AK-2가 마이너스 10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잖아. 이게 마이너스 10이래. 이렇게. 그리고 A3도 나와 있지? A3 40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15가 정답이 되겠다. 맞지? 되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자꾸 평균 곱하기 항의개수로 바꾸는 연습을 하려고 노력해봐봐. 그게 지금 아직 들을 땐 이해가 되는데 문제 풀 때 안 보이고 그러는 게 지금 보여. 그러니까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은율이 괜찮지? 얘랑 이해됐어? 38쪽으로 넘어갈게. AM 빠르게 작성하기인데 이거 이제 우리 이미 했던 얘기야. 했던 얘기니까 여기는 그냥 바로 들어가 보면 될 것 같은데 한번 복습만 해보면 예를 들어서 AN이 AN, SN 빠르게 작성하기인데 A2가 5고 그 다음에 A7이 20이다. 이렇게 됐을 때 일반항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A1 플러스 D는 5, A1 플러스 6D는 20 자꾸 이렇게만 하려고 하면 실력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둘이 차이가 간격이 5D잖아. 5D가 15인 거니까 D는 3 일단 이렇게 지금 찾는 거야. 그치? 근데 저번 시간에 배웠던 얘기는 뭐였냐면은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는 DM 플러스 상수항 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 공차가 3이니까 3n으로 시작한다는 사실 이렇게 알 수가 있다고. 3n으로 시작해야 돼.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 2 대입한 게 5가 되어야 돼. 2 대입한 게 5려면은 뒤에가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붙으면 되겠지. 그치? 이 부분이 공차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렇게. 예제 잠깐 풀어볼까? 예제 풀어보고 지우고 바로 SM 빠르게 작성하기로 넘어갈게. 잘 이해돼? 여기 3n-1 있으면 여기서 바로 한번 해볼까? SN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 했었냐면은 원래 SN이 한번 복습만 잠깐 하면은 여기 다 지워볼까? SN은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t.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출발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치? 여기서 이게 보면은 이 dn 있잖아, dn. dn에 n까지 곱한 거니까 2분의 dn제곱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 계산하면 세모 곱하기 n꼴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그치?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을 설명을 했던 건데, 첫 번째는 n에 대한 2차식이다. 그치? n에 대한 2차식. 아까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었어. 그치? 근데 이건 n에 대한 2차식. 그 두 번째는 이 상수항이 없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지. 상수항이 0이다. 상수항이 0이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치? 그리고 여기 2분의 d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요거를 적분한다라고 하는 건 전혀 맞는 말은 아니지만 적분처럼 생각하면은 헷갈리진 않아. 그치? 여기 지금 2분의 dn제곱 미분하면은 dn으로 바뀌잖아. 그치? 요거 적분한다 생각하면은 2분의 3n제곱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적분은 아니야. 그냥 외우기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한 다음에 뒤에다가 뭘 쓰느냐를 보면은 1 대입한 게 2야. 이렇게. 그치? 근데 1항까지 더한 것도 2가 되어야 돼. 이렇게. 뒤에 네모 n이거든? 이렇게. 네모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돼? 2분의 1 들어가면 된다고. 이거 대답 잘하네. 여기가 2분의 1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주의를 한번 쳐볼까? 40쪽에 1번 가운데쯤에 보면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다. 그렇게 돼 있고, 2번은 n제곱의 개수는 공차의 절반이다. 좀 전에 했던 말들 다 만들어져 있어. 요거 참고해서 체화하기 문제 한번 해봐. 막 어려운 문제까지 우리 아직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요런 체화하기 문제 좀 정확하게 해보자. 된 사람들은 n제 인문하기도 좀 해볼게. 감이 괜찮아. 이해됐어. 체화하기 문제 안 된 거 있으면 얘기해줘. 잘했어. 2번 휴 6. 오, 잘했어. 잘했어.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 예제 1번에 2번 보면은 A3는 11이다 라고 했으면 여기서 공차는 2다 라고 이렇게 이랬잖아. 그치? 그러면 공차가 2라고 하는 거는 일단 AN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AN이라고 하는 거는 2N 플러스 3대 입했을 때 11이 돼야 돼. 이게 5가 지금 이렇게 붙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이렇게. 그치? 그 SN의 입장에서 보면은 SN은 N제곱 플러스 몇 N인가만 생각을 하면 돼. 이렇게. 그치? 네, 아주 쉽지? A1은 7이야. 그러면 S1도 7이 되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은 이 자리에 들어갈 값은 6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이렇게. 맞지? 아직 저는 저렇게 안 되는데요? 그렇게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차근차근 해봐. 3번도 그냥 눈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돼 있어. AN이 4n-2야. 그치? 근데 이거 SN 구하려고 하면은 SN은 얘 적분적으로 생각해봐. 2n제곱이잖아. 2n제곱. 그치? 하고 플러스 네모 n을 쓰면 되는데 A1이 2지? 그치? S1도 2가 되어야 돼. 이거 없었던 거지. 이렇게 2n제곱으로 끝난다는 걸 알 수 있어. 맞지? 원래 여기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이거 이렇게 배웠어. K는 1부터 해서 N까지의 4K-2를 계산하도록 이렇게 배웠었어. 실제 계산해볼까? 4 곱하기 이 공식 기억 안 난다는 사람도 있던데 기억 떠올려봐.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2n 이렇게 썼지. 그치? 해서 약분하면은 얘는 2n제곱 플러스 2n에 마이너스 2n이야.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배운 게 맞기는 한데 이걸 이제 빠르게 전환하기가 이 단원의 지금 목적이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요거 시그마 써서 시그마 공식 쓰는 것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바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굉장히 이해됐어? 응. 하연이 괜찮아? 그 예제 2번도 눈으로 풀 수 있지. 한번 눈으로 풀어봐. 약간 아껴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서. AN은 몇 N으로 시작하겠어? 2N. 그치? 그 다음에 뒤에 상수항 뭐 붙으는데? 잘했어.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다 됐어. 예? 다 됐어? 예. 잘하네. 어려운 거 없어? 어이구. 12번까지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13번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힌트를 한번 줘볼게. K는 1부터 해서 N까지의 AK가 있는데 이거 지금 등차수열이라는 조건이 있어. 등차수열. 근데 N-P 곱하기 N-A2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좀 이상하다고 느껴야 돼. 일단 여기 이거 봐봐. 이거 N에 대한 2차식은 맞지? 그치? N에 대한 2차식. 근데 상수항이 0이어야 돼. 상수항이 0이어야 되는데 P 곱하기 A2가 이렇게 뒤에 남아버리면 상수항이 0이 안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냐면은 P가 0일 수도 있고 A2가 0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지금 상수항이 안 나는 상황이지. 그치? 그거는 얘를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면은 문제 접근이 어려워지는 거야. 이렇게. P가 0이면 N 곱하기 N-A2니까 N제곱 마이너스 A2N이잖아. 그치? 상수항 없지. 이렇게 지워보면 N제곱 마이너스 PN인 거니까 이게 또 상수항 없고. 물론 둘 다 0일 수도 있지. 근데 애초에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문제에서 0이 아닌 상수 P라는 조건이 있었어. 0이 아닌 상수 P. 그치? 그러니까는 이 상황은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이 A2는 0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돌려서 얘기해 준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확인해 보면 이거 지금 수열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게 능숙하게 왔다 갔다가 잘 안 돼. 이게
또 SN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 이렇게 좀 왔다 갔다가 잘 돼야 돼. 상호 전환이 이렇게 쇽쇽쇽 돼야 돼. 연습을 좀 더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SN은 A2는 0인 거니까 N제곱 마이너스 PN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 SN은 N제곱 마이너스 PN.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됐다. 그치? 이거 공차가 2라고 하는 게 다 바로 보이고, 사실 이렇게 쓰면은 2n 플러스 세모 n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겠다. 그치? 근데 그렇게 쓸 게 없는 게 여기다 2 대입한 게 0이 나와야 되거든. 2 대입한 게 0이 나와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애초에 여기를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으면 더 훌륭하지. 여기를 n-2라고 바로 이렇게 써버리는 거. 이렇게 2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치? 그래서 결론적으로 2n-4가 된다. 이렇게 지금 식을 뽑아낼 수 있겠다. 그 이제 이거 잘 안 됐던 사람들 연습해봐. SN은 n제곱 플러스 몇 n? 네모에 들어갈 숫자 뭐지? 하윤이 대답하는 것 같은데. 뭐야? 네모에? 마이너스 3이잖아. 그치? 여기다 1 대입한 게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1 대입한 것도 마이너스 2여야 돼. 그치? 그러니까 네모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이렇게. 그럼 이제 정답이 나왔지. 그치? 어디? 요거 피해 구하는 거? 응. 여기에서 n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4까지 이해됐어? 이렇게 됐으면은 a1은 마이너스 2야. 여기다 대입하는 게. 그치? s1은 1 플러스 네모인 거야. 요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제 둘이 같아야 된다 얘기를 한 거지. 여기 들어갈 숫자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돼. 그래서. 괜찮아? 이 안 풀었던 문제들 나중에는 좀 다 풀 수 있게끔 반복을 할 수 있도록 할게. 우선은 여기까지 정리됐으면 이 연습을 이제 계속 해봐. 계속 해보고 우리 46쪽으로 넘어가자. 등차 수열의 기하적 해석이란 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근데 기본적으로 AN이라고 하는 거는 N에 대한 1차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DN 플러스 세목골이다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면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얘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쪽이 N축이야. N축일 때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맞지? 물론 공차가 0이면 뭐 이렇게 가겠지만 그렇게 나오진 않지. 이건 공차가 양수일 때야. 공차가 양수일 때. 공차가 양수일 때고, 요거는 공차가 음수일 때를 의미한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SN으로 한번 확장을 시켜볼게. SN에 대한 식은 뭐 2분의 dn제곱으로 시작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뒤에 단원에 나올 얘기를 미리 해볼게. 결국에 이거는 n에다 0 대입하면 무조건 0이거든. 그치? 상수항이 없으니까. 근데 n에 대한 2차식이야. 그러면 그래프가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은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구성할 수가 있어. 여기가 n축이고 이쪽이 지금 sn축인 거야. 이렇게. 그치? 아까는 뭐였냐면 n축이면 예를 들어서 축이 하나 이렇게 있다면 여기는 an축이야. 이렇게. 이 부분이. n 대입했을 때 an이 튀어나오는 함수인 거고, 여기는 n 대입했을 때 sn이 튀어나오는 함수인 거야. 그치?
근데 n에 대한 2차식인데 여기를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요렇게. 그치? 아니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렇게 생길 수 있지. 이렇게. 무조건 어딜 지나가야 되냐? 0,0을 지나가야 1항부터 성립하는 등차 수열의 합인 거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잡아보면 t값이 음수일 수도 있어.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 있을 거고. 맞지? SN.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은 이쪽이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그래서 N축이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인 거야. 그치? 근데 이 중에서 어디만 봐야 되냐면은 사실은 0은 대입할 수 없어. 0,0 지나가진 않지. 왜냐면은 정역이 자연수잖아. 1, 2, 3, 4 이렇게밖에 대입 못하지. 그치? 0,0은 안 지나가니까 구멍 뚫고, 그리고 이런 곡선도 사실은 아니야. 그냥 개형이 이렇게 된다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뭐 1항이 여기 있으면 2항이 여기 있고 뭐 3항이 여기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는 상황이라고. 그치? 1, 2, 3, 4, 5, 6, 7 뭐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치? 이렇게 잡아서 생각을 해보면 돼. 여기도 보면은 이거밖에 볼 게 없는 거야. 이쪽 음수 쪽은 생각할 수 없지. 정역이 음수가 아니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요렇게 이쪽도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된다 라고 보면 되겠다. 그치? 근데 이 중에서 이 두 개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면 돼. 이거 두 개는 시험에 안 나와. 너무 경향이 뚜렷해. 어떤 점에서 뚜렷하냐면은 첫 항도 양수고 공차도 양수인 게 그냥 뻔히 보여. 뭐 해석할 게 없어. 그치? 여기도 첫 항이 음수고 공차가 음수라고 하는 게 뻔히 보여. 해석할 게 없어. 그치? 근데 이 두 가지는 좀 잘 알고 있어야 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항이 여기 있어. 1. 그냥 2항이 여기 있어. 3항이 이쯤에 있어. 뭐 4항이 여기 이렇게 있어.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일단 1항이 음수라고 하는 건 알겠지. 그치? A1과 S1이 같으니까 1항은 음수야. 근데 공차가 어떻게 될까? 양수일까 음수일까? 공차가 양수. 어떻게 알았어? 올라가니까? 근데 여기는 왜 내려가? 맞아. 그러니까 대답을 잘했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공차가 양수인 게 맞는데 이게 왜 내려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예시를 들어볼 수 있거든. 첫 항이 -3이야. 두 번째 항이 -1이야. 세 번째 항이 1, 네 번째 항이 3 이렇게 간다고 해봐. 그치? 그러면은 여기 첫 항까지 -3이지? 공차가 양수, 공차 2인 거 맞잖아. 그치? 하지만 여기까지 더하면은 더 감소해버린다고. 이렇게. 그치? 근데 이제 여기 더하면은 다시 높아지고, 더하면 더 높아지고, 이렇게 지금 가는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될 때, 이렇게 관찰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치?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 잘 알고 있어야 돼. 여기도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지? 이 부분도?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는 A1이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된다 하면은 A1은 양수고 공차가 오히려 음수인 상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하나 더 주의할 게 있는데 뭘 주의해야 되냐면은 이 수열의 최소값은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라고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 그치? 이거는 꼭지점은 만약에 사망이 여기를 정확하게 딱 찍었다라고 하면 여기가 되겠지만은 얘 그냥 개형을 그린 것 뿐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치? 실제로 점은 내가 여기 이렇게 그냥 똑같이 만들어 볼까? 여기 지금 이렇게 찍었다고 해봐. 이렇게 지금 같고 이렇게 함수값이 같다. 그러니까 2항과 3항에서 최소값이 공동 최소값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치? 요 지점이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 내가 일부러 이렇게 그려봤거든. 이 최대값인 부분이 항상 수열에서 지나간다는 보장이 없다고. 그치?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대칭성을 찾아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 뭔가 지친 것 같다. 잠깐만 쉬었다 하자. 덥지 않아? 더워?
또 해보자. 일단 요 관점부터 봐볼게. 아까 직선을 그어놨었지? 직선을 그어놨을 때부터 관점부터 보면은 예시를 바로 한번 봐볼게.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보자. 이렇게 내려왔으면 이만큼의 길이가 여기를 1일 때 8이다 이렇게 잡아볼게. 1일 때 8이야. 근데 여기가 5일 때 0을 딱 지나가. 이 자리랑 이 자리 이렇게 두 개를 지금 지나간 상황인 거야. 이렇게. 그치? 밑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가게 될 텐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거거든. AL과 마이너스 AM이 같게끔 만드는 이 순서쌍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둘이 같게끔 만드는. 그러면 일단 보자마자 공차 몇인지 보여? 여기 N축이고 여기가 지금 AN축이야. 이렇게. 공차 몇이야? 마이너스 2. 그치? 그러니까 기울기가 곧 공차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지? 4만큼 증가할 때 8만큼 떨어졌잖아. 공차 마이너스 2라고. 맞지? 그러면은 요 관계가 되는 애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여기 2, 3, 4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이렇게. 그러면 4일 때는 4, 몇일까? 공차 2라면서 좀 전에 얘기했잖아. 몇? 공차 2라고? 마이너스 2지? 4, 몇? 2. 그치? 4,2에서 5,0으로 이렇게 바뀐 거거든. 이렇게 지금 간 거잖아. 그치? 그럼 그 위에는 3,4가 있겠지? 이렇게. 그치? 그리고 그 위에는 2,6이 있을 거고. 여기가 지금 1,8이란 말이야. 이렇게. 지금 다 쓸 수 있지. 그치? 그러면 대칭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은 6, 마이너스 2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치? 나머지 더 해볼 필요 없지.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이쪽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대칭적으로 다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정답이 네 개야. 네 개. 굳이 쓰자면 7, 마이너스 4, 8,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9, 마이너스 8 여기까지 이렇게 가고 0,는 없잖아. 0이랑 대칭성이 있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그치? 그래서 순서쌍이 하나, 둘, 요렇게가 다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현경이가 이해됐어?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별표를 쳐볼게. 어디냐면 48쪽에 2번 부호 판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 이거는 매우 잘 나오고 우리가 가장 좀 주목해야 될 문제 유형이라고 봐야 돼. 왜냐면은 언급했던 것처럼 22번에 제일 어려운 수열 문제가 나오다가 22번에 요새는 어디에서 나올까? 알고 있어 혹시? 최근에 지수로 함수에서 나오고 있어. 22번이. 그렇게 되고 15번은 뭐 미분적분에서 나오고 있고. 그럼 수열에서는 중필러 정도까지 나오는 셈인데 이런 부호 판단하는 절대값 문제가 딱 12번, 13번 요 정도에 잘 나와. 모의고사 보면은. 근데 접근도 못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뭔가 봤을 때 나 이거 해봤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시도할 거리가 생겼다는 얘기야. 그치? 그거를 좀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 부호 판단에 근거가 생긴다는 건데 절대값 들어갔을 때 특히 지금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공차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항 곱하기 4항이 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어. 그리고 5항까지의 절대값 AK가 이게 지금 13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다. 그치?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3항 4항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그래프는 이렇게 될 것 같아? 아니 이렇게 될 것 같아? 너무 쉬운 질문인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이거 봐 부호 마이너스 2잖아. 그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거니까
요 그래프라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런데 4만 곱하기 4항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라는 얘기야. 뭐가 플러스겠어? 3항 아니면 4항? 4항이라고? 3항. 그치? 이 감소하고 있잖아.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될 때 3항이 여기 있으면은 4항 뭐 이런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뭐 둘이 지금 대칭적인지는 아직 모르겠고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면 여기서 더 알 수 있는 추가 정보가 있어. 뭐가 있냐면은 1, 2항의 부호가 자동으로 결정이 돼. 1, 2항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치? 1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을 거니까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5항은 여기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절대값을 이제 다 풀어낼 수가 있어. 절대값을 풀어내면 1항 더하기 2항 더하기 3항에 플러스 뒤에 부분은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절대값 붙인 거니까. 그치? 마이너스 A4, 마이너스 A5 이런 식으로 더한 게 13이라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계산을 할 때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2D.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계산하기 나름인데 이렇게 더해볼까? 또 마이너스 2D. 그치? 그래서 A1 마이너스 4D가 13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 그치? 공차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A1이 얼마인지 나오게 되겠지. 이렇게. 그치? A2도 계산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여기 49쪽에 있는 체화하기 문제 가볍게 한번 해보자. 해보고 요거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됐으면은 17번, 18번에 조금 더 적용해볼게. 17번 정도까지 일단 해볼까? 18번은 좀 더 어려울 것 같고 17번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수업에서 하고 있는 건 최소한의 문제를 풀고 있는 거니까 더 풀 수 있다. 더 욕심이 생긴다면 당연히 더 풀어봐. 어차피 나중에 풀어야 되니까. 그 학부 네. 선택하신 분들 중에 네. 그 2명 이분 그 전화 없어요. 없으면 그냥 남겨놔주세요. 제가 다시 그 추가하겠습니다. 여기 이 아래줄만 네, 아래쪽만 해주십니다.
그래프 잘 그렸는지 한번 볼게. 어이구, 잘했어. 그거 모르겠어? 그 예제 1번에 봤더니 여기 이렇게 돼 있네? 이것까진 잘 그렸지? 여기서 이렇게 잡았을 때 칠항이고 파랑이야. 이렇게. 그치? 근데 칠항까지 합이랑 파랑까지 합이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왜냐면 파랑이 0이거든. 여기. 그치? 그러니까 S7이랑 S8이랑 같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파랑이 0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가 2였어. 아니 이건 예시로 들기에 너무 항이 많다. 어쨌든 파랑이 0이라고 하는 거 이해할 수 있지? 이렇게. S7 더하기 A8인데 이 A8이 0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7, 8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최대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무슨 상황인 거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런 상황이야. 이렇게. 일단 이거 한번 물어볼까? 이 둘 중에서 어떤 그래프일까? SN을 바꾸면 이 그래프일까, 이 그래프일까? 저 제일 왼쪽에 있는 애. 둘 중에서 밑에 거야, 위에 거야? 밑에 거. A1이 지금 양수잖아. 공차가 음수고. 그치? 근데 최대값을 갖는다고 했으면 이 부분이 최대값이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단정 지으면 안 된다고. 그치? 실제로 칠항과 파랑이 같다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이 부분이 여기 어딘가에 칠항과 파랑이 이렇게 있는데 둘이 공동 1등인 거야. 요렇게. 이 부분이 공동 1등. 그치? 그래프 더 크게 그려줄까? 이렇게 됐으면은 여기에서 여기가 7이고 여기가 8이고 요런 상황이 지금 된 거지. 이렇게. 그치? 이 부분은 지금 7.5항은 없으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 이렇게 된 거고, 항이 더해졌는데 지금 이 둘이 값이 똑같다고 하는 거는 하필이면 파랑이 0이라는 얘기야. 파랑이 0이니까 그대로 값이 유지가 된 거지. 그치? 9항까지 가면은 9항은 음수잖아. 그럼 이제 떨어지겠지.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지. 음수 더했으니까. 이렇게. 그치? 이쪽으로 잡을까? 뭐 이렇게. 9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 직선의 방정식 맞는 거랑 이차함수랑 왔다 갔다 생각이 잘 되어야 돼. 이렇게. 그치? 17번 하나만 더 해볼게. 17번. 일단 16번, 아니 예제 2번 안 됐으면 예제 2번 마무리 지어보고 하나만 더 해볼게. 14 예제 2번 해석됐어? 잘했어. 이름이 괜찮아. 여기까지 됐어. 요거 안 했는데? 같이 해볼까? 여기는 아까랑 다르게 n은 13에서만 최소값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일단 최소값 가지려고 하면은 요 그래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근데 직선의 방정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13항은 음수고 14항은 양수래. 그러니까는 이렇게 됐는데 13항은 음수고 14항은 양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그치? 그러면은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몇 항까지 넣으면 최소값일까를 생각을 해봐. 다 음수잖아. 그치? 13항까지 더해버리면 제일 작은 값인 거야. 근데 14항을 더하면 얘 양수잖아. 그러니까 다시 커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다. 그래서 S13이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어.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되겠다. 그치? 이야, 잘했네. 잘했어. 잘했어. 맞아요. 어? 잘했어. 아, 이거 맞냐고? 그건 아니야. 결론은 잘했어. 17번은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할게. 이 5항과 6항이 절대값이 같다라고 했는데 공차가 양수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치?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직선을 그었을 때 얘가 정확하게 이렇게 5항이 이렇게 있으면 마주보고 있는 부분에 6항이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얘랑 얘가 지금 딱 대칭적으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그러면 이 가운데는 굳이 표현을 하자고 하면은 여기가 정확히 5.5가 돼야 돼. 이렇게 명인 부분이 5.5항은 없지만 굳이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은 그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해서 10까지의 절대값 ak 이게 100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치? 그럼 아까 무슨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했냐면은 이 절대값 안에 부호 판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그치? 이렇게 보고 나면은 1, 2, 3, 4, 5항까지는 음수, 6, 7, 8, 9, 10은 양수.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로 잘라보면 k는 1부터 해서 5까지의 절대값 ak 플러스 k는 6에서부터 10까지의 절대값 ak 이렇게 지금 분리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치? 여기 안에는 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 이렇게 봐도 돼. 절대값 씌워버리면 여기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 5항과 6항의 값이 이렇게 지금 같은 거야. 5항과 6항이 이렇게 같은 거야. 그치? 그 다음에 4항과 7항은 여기 4항이 있으면 7항이 여기 있겠지. 또 이렇게 같은 거야, 둘이. 여기랑 여기 이렇게 같은 거야. 이렇게. 이제 다 생각할 수 있다고. 맞지? 여기 괜찮아? 결론적으로 요 식은 이거랑 이게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둘이. 그치? 여기 이렇게 더해간 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똑같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 식은 2 곱하기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5까지의 절대값 ak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이 절대값은 빼도 되겠지? 어차피 양수 쪽 보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이왕이면 이렇게 지금 쓰는 게 좋겠어요. 시그마 k는 6에서부터 10까지의 이제 ak라고 써버리죠. 이렇게. 왜냐면은 문제에서 물어본 게 8항의 값을 물어봤거든. 8항. 6항과 10항이 있으면 이거 이렇게 고칠 수 있지. 2 곱하기 항이 5개잖아. 그러니까 5개 곱하기 중간값이 A8인 거야.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어? 예림이 이거 이해돼? 여기 다시 설명해 줄게. 6, 7, 8, 9, 10 있으면 A6, A7, A8, A9, A10 이렇게 더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지금 중간값이거든. 중간값. 등차수율. 그러니까 얘가 5개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려도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요게 100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요 값은 10이다. 이렇게 정보를 바로 얻을 수 있겠다. 그치? 이니 이해돼? 이거? 배웠던 게 계속 누적되고 있어. 누적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복습을 하면서 가면 되겠다. 그치? 됐어?
54쪽으로 가요. 좀 어려운 문제들을 넘어가면서 기본적인 것들을 충실하게 해볼게. 이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야. 그래프 개형 이렇게 네 가지로 나온다 얘기했었지. 그치? 그래서 예제 1번, 예제 2번, 예제 3번을 한번 연습해봐. 체화하기. 55쪽. 여기가 n자리 상수항인지 어떻게 알아? 아, SN은 상수항이 무조건 없어. n은 몇 n으로 끝나는 거야. 괜찮지? 네. 얘랑 얘 중에 어떻게 알아요? 공차가 마이너스 2고 첫 장이 3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거는 첫 장이 음수일 수밖에 없어. 그치? S1과 A1이 같으니까. 그치? 질문 잘했어. 어이구 잘했어. 인도 잘했고. 좀 알 것 같지? 잠깐만, 근데 3번 답은 틀렸다. 요거는. 육항이 0이 아니었어. 왜냐면 5항에서 6항으로 할 때 지금 더 추가됐잖아. 요 그래프가 좀 잘못됐어. 그러면 한번 해볼게. 그 예제 3번이 좀 헷갈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돼. 여기에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함수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그치? 근데 이 부분이 6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5, 4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렇게 딱 다 대칭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이렇게. 그치? 그럼 일단 5항의 부호를 보려고 하면은 5항의 부호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게 5항이 아니야. 그치? 여기는 SN 자리야. SN. SN 자리를 지금 여기 N축이거든? 그치?
근데 4항까지 합에서 5항까지 합은 더 커졌잖아. 그치? 그러니까 5항이 양수라고 하는 건 맞지. 5항이 양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굳이 쓰자면 5항까지 합에서 4항까지 합을 이렇게 빼주면 돼. 양수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치? 이렇게 돼. 근데 A 사이 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요거 하나 이제 맛있게 먹으면 돼. 진짜 맛있게 먹고 모의고사 계속 적용해봐. 배웠으니까. 그 보면은 약간 짜릿함이 있어. 이런 문제만 보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두근두근함 있잖아. 이상한 표정을 짓는데? 있을 거야 진짜. 기대해보라고. SN을 먼저 써. 근데 뭐라고 쓰냐면은 공차가 지금 마이너스 몇인지 여기 있었지? 마이너스 2n제로 시작한다 돼 있었지. SN이. 그치? SN이 마이너스 2n으로 시작하면 마이너스 2n을 쓰고 여기 들어갈 값이 뭔지를 알고 있어 우리. 여기 몇이 들어갈까? 이 부분에. 여기 써져 있는데 12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 이 부분에. 그치? 그러니까 여기 12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0이랑 11을 이렇게 지금 지나가는 그래프였던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24n으로 이렇게 바뀌거든. 이렇게. 그치? 이제 내가 그만할 테니까 한번 연습해봐. 여기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24n에서 an으로 바꿔보면 되잖아 이제. an으로 바꾸고 나면은 a 사이 값은 바로 구할 수 있겠지. 그치? 좋아, 괜찮아. 여기까지. 오늘 평촌고나 지금 양명여고나 확통 수업 못 들었던 친구들은 전부 다 영상도 올리고 자료도 줄게. 그래서 보고 와도 되고 와서 보면서 질문해도 되고 해서 꼭 보충을 해줘. 파일로 올리긴 할 건데 혹시 종이로 필요하면 내가 종이로 인쇄해놨으니까 자료 줄게. 얘기해줘. 확통. 지훈이 오늘 확통 재밌었지? 그래. 근데 지금 59쪽 가는 거예요? 맞아. 59쪽 21번 해보려고 해. 21번 하나만 더 해볼게. (21번) 하나만 더 해볼게.
여기 요 사항이 0이란 표현이 중요하거든. 이걸 보면은 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은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했어. 요 문제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해를 같이 해보자. 3항까지 합이랑 4항까지 합이 같다는 얘기야. 그치? 사항이 0인 거니까.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다고. 그치? 이렇게 쓰고 나면은 어떤 상상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지. 그래프가 공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이렇게 됐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됐거나 상관없이 3항과 4항이 지금 공동 1등인 거야. 최대값이나 최소값에서 3항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그치? 3항이 여기 있으면 4항이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그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그러면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이 상황에서 SN끼리의 대칭성을 볼 수가 있어. 요걸 한번 풀어서 써봐. 풀어서 써보면 S1, S2, S3, S4 이렇게 더한 게 24 플러스 S5, S6, S7이다. 이렇게 6, S7 이렇게 지금 갈 수 있지. 그치? 근데 이 상황에서 이 S5는 뭐랑 똑같을까? 대답할 수 있는데 S 몇이랑 똑같아? 그렇지. 여기 2가 이렇게 있으면은 5가 또 여기 이렇게 있을 거야. 이 5가 이렇게 대칭성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S6은 S1이랑 같은 거야. 이렇게. S7은 S0이지만 사실 S0은 존재하지 않지. 얘는 애초에 없는 애고 굳이 뭐 숫자로 쓴다면 0이지. 여기를 지금 S0이 이 부분인 거니까. 그치? 그러면 이렇게 쓰고 나면은 다시 얘네끼리 이렇게 지워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S1끼리 지워졌고 S2끼리 또 이렇게 지워진 거. 이렇게. 그치? 그럼 이제 다 구했다. 정리만 한번 해볼게. 문제에서 물어본 게 A1의 값을 물어봤어. 이게 S3 플러스 S4가 24야. 근데 둘이 같다면서. 그치? 둘이 같다를 의했으니까 여기는 그냥 ES3는 24다. 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 요렇게. 맞지? 가은이 이거 이해돼? 양쪽 나눠버려 이렇게. S3는 12가 된다고. 그치? 그럼 배웠던 거 막 적용해. S3면 보고 참지 말고 3 곱하기 A2라고 또 이렇게 바로 바꿔버릴 수 있지. 이렇게 3 곱하기 A2. 그치? 이게 빠르게 전환되는 연습이 되어야 돼. 그래야 수열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또 지우면 A2는 4가 나온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정답이 나왔다. 4항이 0이었는데 2항이 4야. 그러면 ED는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지. 이렇게 할 때 ED는 마이너스 4, D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버리면 되겠어. 그치? 그래서 결국에 A1 값은 6이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 모든 풀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여기서 시작됐어. 요거. S3는 S4다라고 하는 거를 발견했느냐. 그치? 요걸 통해서 대칭성이 있네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했다라 이렇게 보면 돼. 그치? 공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풀고 났더니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다. 결론적으로 공차가 이런 상황이긴 했던 건데 이게 중요하진 않았어.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다. 그치? 이 배웠던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자꾸 반복하면서 연습해봐 요거. 그치? 넘어갈게. 62쪽. 이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을 그냥 연결시켜 보자는 얘기인데 둘의 그냥 이제 비슷한 점을 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이거는 잘 알잖아. 이게 3 곱하기 A2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등비 수열은 B1, B2,
뭐 B3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얘네끼리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알고 있는 사실일 것 같아. B2의 제곱은 B1 곱하기 B3라 이렇게 볼 수 있어. 곱하기 B3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4, 8, 16 이렇게 갔다고 하면은 여기 1 곱하기 16은 4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둘이 곱한 거랑 이렇게 둘이 곱한 게 또 같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는 2 곱하기 8이라고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도 돼. 그치? 그래서 B1 곱하기 B5는 B3의 제곱이었던 건데 이게 사실은 B2 곱하기 B4로도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 있지. 등차 수열이랑 비슷한 점을 이렇게 연결시켜 가면서 따져보면 되겠어. 그치? 그리고 이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진 않은데, 그러니까 시험에는 등차 수열이 훨씬 잘 나와. 등비 수열보다. 등비 수열은 좀 이렇게 어떤 이런 개형을 보면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수열이거든. 근데 굳이 쓰자면 얘 이렇게 쓸 수 있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1 곱하기 16에 루트를 씌워봐. 그럼 이게 이 모든 항들의 평균이라 볼 수 있어. 평균이라는 얘기는 기하 평균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렇게 다 더해서 5로 나눈 평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곱하기를 했을 때 얘를 5번 곱해버리면 여기를 다 이렇게 곱한 값이 나온다고. 이렇게 1 곱하기 16, 2 곱하기 8, 4 다 곱해버리면 루트 16에 5승을 한 거랑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16, 16 4지? 16 곱하기 16 곱하기 4지? 이렇게 되지? 그치? 확인해 볼까? 여기 이거 지금 4의 5승이잖아. 4의 5승. 이거 4의 5승 맞잖아. 이거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이잖아. 그치? 요거 기하 평균의 관점도 한번 이해는 해보자. 요렇게까지만 정리를 해볼게. 체화기 문제 한번 해보자. 63쪽의 체화기. 오늘 확통 못 왔던 사람들 자료 필요하면은 잠깐만 지금 줄게. 은율이 필요해?
PDF로 볼 사람들은 PDF로 봐도 돼. 또 누구 줘? 하윤이 오늘 어떻게 왔지? 아. 방학 과정에서 짱 못 들었거든요. 요거랑 네. 그다음에 자료. 그 어떤 거 풀었는지 영상 아직 없죠? 영상 올렸어. 아 근데 없어도 될 것 같긴 해요.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설명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그 학통 1, 그 2학년 때 했었어가지고. 좀 아, 아쉬웠어요. 그런가?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해봐. 그럼 요거 책 사왔어? 없죠? 요거 했으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걸 한 거예요? 이걸 한 거예요? 둘 다 했어. 요거 먼저 하고 복습한 다음에 여기 28쪽까지 했거든.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음. 28쪽까지? 연습해봐. 28쪽까지밖에 없어요 어차피. 음. 그럼 이거 두 개 다 테스트 본 거예요? 맞아. 여기 체화하기 다 괜찮아? 예제 2번 한번 해볼까? 예제 2번은 이렇게 돼 있지? 1, A1, A2 이렇게 해가지고 AN까지 가고 뒤에 100으로 끝났어.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루트 1 곱하기 100을 하면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다 이제 같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다고. 그치? 곱한 거에 루트를 씌워버리면 요거에 몇 승을 하냐면은 전체 항의 개수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m개지? 거기다가 두 개가 더 있으니까 m 플러스 2승을 한 게 문제에서 10에 21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n 값이 19야. 그래서 현경이 이거 이해돼? 요거 예제 3번은 좀 의미가 있는 문제니까 요거는 약간 8번, 9번급으로 잘 나오거든. 모의고사에서. 딱 완전 쉬운 사점. 그러니까 A2 곱하기 A6은 16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A3 플러스 A5는 10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둘 다 이제 A 자체가 이제 더 이상 등차 수열이 아니라 등비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면 여기서 어떻게 접근을 해보냐면은 2, 6이랑 3, 5가 대칭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보여야 돼. 2, 6과 3, 5. 그치? 2, 6이 이렇게 있으면은 3, 5는 이렇게 있는 거. 2, 6, 3, 5. 그러니까 2항, 6항 곱한 거랑 3항, 5항 곱한 게 똑같다고. 등차 수열에서는 2항, 6항 더한 거랑 3항, 5항 더한 게 똑같았지? 근데 등비 수열은 2항, 6항 곱한 거랑 3항, 5항 곱한 게 똑같아. 그러니까는 여기는 이제 뭐라고 고칠 수 있냐면은 여기 이 부분 있잖아. A2, A6 여기를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이만큼을 A3 곱하기 A5로 이렇게 봐도 돼. 이렇게. 그치? 그러면 28이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보인다. 28. 이렇게. 그치? 그리고 그 암산이 찝찝한 사람들은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은 이거를 어떤 방정식의 해로 봐. A3랑 A5로. 그럼 합이고 곱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근각계수 관계를 떠올려 보면 돼. 마이너스 10x에 플러스 16은 0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x값이 2랑 6이라는 걸 알 수 있어. 2랑 8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그치? 근데 8, 2가 아니고 왜 2, 8이냐? 그러면 공비가 1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25번 한번 연습해보자. 4점 초반으로 되어 있는 문제니까 25번 한번 해보고 27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했어? 아니, 시간은 많이 남았어. 좀 어렵지만 그렇다고 못 풀 정도는 아니지. 그러니까 들으면 이해는 되지. 그 정도면 돼. 그러면 근데 이렇게 하고 쓱 넘어가 버리면은 다시 다 까먹어. 다 까먹으니까 까먹기 전에 반복을 좀 많이 해야 돼. 복습을 좀 열심히 해줘. 어디서 틀렸는지 모르겠어. 어디서 틀린지 찾아볼까? 아, 여기까지 썼네. 근데 H의 값이라고 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갈 때 R 4승이 4인 거거든? 네. 맞지? 네. 그러면 A 7로 간다라고 하면은 여기 6항이 28? 4만 5항인데? 여기 4만 5항이야. 저기 다시 봐봐. 4만 5항으로 고친 거거든? 근데 왜 4? 근데 2호로 해도 2육해도 똑같아. 아니에요? 2욕해도 똑같은 거 아닌지? 2욕 하면은 여기는 이렇게 바꿀 수 없어. 이거를 A3는 A2고 A5는 A6다. 이렇게 더한 게 같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 이 등차수열 관점이잖아, 이거는. 요렇게는 가면 안 돼. 등비수열 관점이니까 곱하기가 같은 걸로 요렇게는 갈 수 있는데 이렇게는 갈 수 없어. 이해됐어? 응. 등차랑 등비가 섞이고 있는 거야. 난방 끄면 안 돼요? 난방 껐어. 껐는데도 덥네. 23도까지 낮췄는데 아예 꺼버릴게.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스텝 2까지 다 푼 사람 기출 리버스 다 풀었어? 예. 네. 그러면은 스텝 3를 좀 도전을 해보고. 응. 거의 다 했어요, 스테이지. 오유 잘했어. 이거 뭐 부족한 사람들은 책을 하나 더 추천해 줄게. 더 하면서 따라오면 될 것 같아. 그치? 근데 지금 기출 리버스 풀기에 바쁘다라고 하면은 이거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해보면 돼. 일단 첫 번째 숙제는 이 평정. 오늘 67쪽까지 복습하기. 문제 좀 더 풀어보고 복습하는 거를 우선시 해보자. 하고 두 번째는 뭐 하냐면은 기출 리버스. 여기서 스텝 1, 2를 다시 복습을 하고, 그러니까 오답을 고치라는 얘기야. 세 번째는 요거 1권이거든? 1권 말고 기출 리버스 2권이 있어. 그치? 이게 충분히 오답 정리가 됐으면은 오답 고치기가 됐으면 여기서 틀렸던 문제를 다시 한번 2권에서 풀어봐봐. 여기서 예를 들어서
29번 문제 틀렸으면 이번에는 29번을 푸는 거야. 여기서 47번 틀렸으면 여기서 47번 푸는 거야. 그치? 거의 쌍둥이 문제 형식으로 돼 있는데 조금씩 달라. 다르니까 요렇게 틀린 문제만 풀기. 이렇게 숙제를 줄게. 그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요일까지니까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미니 모의고사는 그냥 우선 접근할 수 있는 문제 위주로만 풀어봐. 1에서 3회까지 오늘 3회를 줄 테니까 이렇게 해보기로 하자. 그치? 지금 풀 거 부족한 사람들은 얘기해줘. 내가 책을 더 추천해주거나 더 자료를 더 줄게. 알았어. 됐지? 괜찮지?